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 조정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 흐름에 맞춘 중장기적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해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세대 D램 양산에 돌입한 지 16개월 만에 미세 공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3세대 D램 개발로 글로벌 IT 고객의 수요를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진칼이 KCGI의 주주 제한 자격을 놓고 제시한 항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29일 주총에서 KCGI 측이 제안한 안건을 삭제하기로 한 가운데 조양호 회장 측근인 석태수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와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문 정석투자 기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새벽에 발표됐던 미국의 3월 FOMC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로 발표가 됐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더 강화된 통화 완화적인 발언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금리 동결 기조를 좀 유지하고 논점의 중점이었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은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정된 올해 말보다 좀 앞당겨진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더욱더 강한 통화 완화적인 발언 속에서 달러화가 좀 크게 움직였었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랜만에 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 위주로 대량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편 미국 무역 대표단이 다음 주에는 베이징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혼조가 보여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6% 상승한 2184.8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4% 넘는 상승 속에서 45,8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7% 넘는 상승 속에서 7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20만 원대를 간신히 지켰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5만 8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3% 하락한 743.52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제는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7만 400원에, 신라제는 6만 7,4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54만 1,3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펄어비스는 4% 넘는 하락 속에서 16만 2,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이제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봉주 선생님과 그리고 어윤학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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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장 두 분과 함께 알차게 꾸며가 볼 텐데요.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에 검색어로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종목 핫5 5종목들 어떠한 종목이 올라왔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탑5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빅텍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다섯 종목도 정말 다양하게 올라왔는데요. 먼저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강한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종목이 섞인 흐름입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각기 사연도 다르고 또 어느 정도 움직임도 다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사연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온 다섯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을 지금부터 도와드릴 텐데요.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와 휠라코리아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합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서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비교값이 3.50, 약 3배 정도 지금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1선을 계속해서 위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살짝 음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단기 추세는 좀 강한 그런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약 2.5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가 2018년 1월 달에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는데 1년 전에 중기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또 이제 매우 강하게 그런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종목 탑5에서 이제 그 단골 손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1.13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추세적으로 일단 단기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으면서 그리고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양봉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갭상승해가지고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21선을 강하게 또 돌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세 종목 모두 중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흐름은 좀 엇갈림은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세 종목이 모두 다 강하다 이런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모두 상승으로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중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일단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대한 그런 의혹이 나왔었죠. 어쨌든 어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단기 흐름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에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지수가 반등할 때 적당히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 역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호텔신라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좋게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흐름보다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흐름이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였었죠.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죠. 면세점주, 화장품주,
뭐 또 여행주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어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몇 년 동안 괴롭혔었던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씩 풀어주는 그 정도 흐름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조금 증가를 하고 또 실적이 조금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또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부진 사장에 대한 의혹이 있었죠. 프로포폴 상습 투약에 대한 의혹이었는데요. 어쨌든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갑자기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너 리스크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호텔신라라는 기업에 있어서 이부진 사장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실제로 의혹이 커지고 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겠죠. 어쨌든 치료 목적으로 했다 그렇게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 이슈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주가의 어떤 흐름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주가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나오고 호재와 악재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들어가 볼만 하겠죠. 그런데 주가가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랬을 때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꺾였어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도 2018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적이 좋았던 2018년에도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지수가 다시 반등을 했지만은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그런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텔신라는 항상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가격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죠.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10대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휠라코리아의 실적은 그야말로 폭발했었죠.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17년, 2018년 이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적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은 기존의 어떤 폭발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유지 내지는 조금 증가하는 그 정도 흐름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폭발하는 흐름 정도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실적이 폭발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뚜렷한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주가가 이미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게 이게 1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흐름이에요. 트렌드가 좀 바뀐 흐름입니다. 과거에는 30대 이상, 40대 이렇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쪽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대나 20대 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폭발했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폭발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흐름 정도는 어렵겠죠.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가가 그동안 상승하면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실적이 좋아졌었고
향후에 엄청난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도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은 이제 조금 2017년, 18년 지나가면서 좀 어느 정도 한계에 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어느 정도 좀 관망 모드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설여질 겁니다. 지금 아직 매수한 자리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정도의 주가의 위치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라코리아인데요. 이게 상승을 시작했던 게 저점이 2016년 12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건 이 정도라고 봅니다. 2017년 10월 부근인데요. 당시의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자, 13,000원 정도 됐죠. 거기에서 73,700원까지 갔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겁니다. 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크게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다시 반등하면서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죠. 자, 기존의 어떤 흐름을 보십시오. 꾸준히 상승하면서 적절히 또 눌림목도 가끔 주면서 이런 흐름 서서히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흐름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듯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는 역시 한번 꺾였을 때는 또 강하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하지 말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의 마지막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와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최근에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요. 기관도 흐름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적당히 매도하자는 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거나 하락했을 때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자, 여기서 꺾인다고 하면은 단기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어느 정도 또 수급이 좋아지면서 가치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다만 이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조금 좋지 않더라도 하반기엔 좋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걸 뒤집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작년 1분기 실적보다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업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은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1분기에도 개선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이었죠.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산을 하게 되면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자, 좋은 흐름으로 돌아설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밝힌 수치는 5%입니다. 5% 정도 감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마이크론의 5%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적이 좋아지고 마이크론의 감산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풀려져서 이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주가의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현재 상태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감산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산을 하고 또 가격이 오르더라고 하더라도 크게 실적에 있어서 뭐 큰 영향은 없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 시장 자체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조금 과잉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것이고요. 마이크론이 감산을 조금 한다고 해서 그 낸드 플래시나 디램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기대감을 준다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는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한 기대는 하지를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당분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 호텔신라는요. 이부진 회장 관련된 좀 악재 이슈가 좀 오늘 좀 터진 상황인데 보유자는 현재 구간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개선 기대감을 최근에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휠라코리아는 보유자는 매도 이후의 관망과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현재 부근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7% 넘는 급등을 이뤄갔는데 보유자는 일단 좀 적당히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추격 매수라든지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현대바이오와 빅텍, 역시나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방역의 산업주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두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적정주가 확인합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조용한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적정주가 대비해서는 약 5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데 차트 흐름을 보면 한동안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쭉 이제 횡보를 했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에 한번 반짝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고 옆으로 또 횡보. 그러다가 어제와 오늘은 이제 어떤 또 임상시험 신약 이런 쪽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이슈로 인해서 뉴스에 의한 상승,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하락 추세에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매우 강한 또 21선을 넘는 그런 이제 상승 추세가 나왔고 차트상의 흐름이나 적정주가보다는 이 종목도 어떤 뉴스나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 적정주가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최근에 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1선을 이제 넘으면서 계속해서 또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또 이제 반복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있다. 그리고 빅텍 역시 차트나 적정주가보다는 어떤 북한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적 형식이 좀 짙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와 적정주가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최근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에 맞춰서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를 좀 적정하게 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췌장암 신약물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자,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그렇습니다. CM팜이죠. 최대 지주 CM팜의 췌장암 신약물질 폴리탁셀에 대한 그런 이슈인데요. 췌장암 동물에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 없이 그게 거의 암세포가 사멸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쨌든 단기 흐름은 좋습니다. 이게 주가를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시킬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 좀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꺾였을 때는 자, 매도 후에 다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보이자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으면 단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 움직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 정도는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무난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의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접근하십시오. 어설프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 싶을 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갑자기 확 꺾이는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 후에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나면서 흐름이 나온 그런 상태예요. 기존의 어떤 예상으로는 적어도 합의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알맹이 높겠지만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당일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헤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비핵화를 협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핵화 과정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대응을 자제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같이 맞받아치면은 굉장한 파열음이 나오겠죠. 그런 흐름까지는 만들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생각하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언급을 했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합의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서로의 지향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빅텍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미국과 북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흐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강하게 간다고 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감 신약물질 기대감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최근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가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한 부분 많았습니다. 북한 테마로 좀 움직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출렁였는데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접근하자라는 전략이니까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종목 핫5 시간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HTS의 활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HTS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주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HTS에 이제 대부분 있는 매트릭스 차트라고 하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차트라고 하면 먼저 제가 HTS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매트릭스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HTS,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가 3개, 아래가 3개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2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HTS 그 매트릭스 차트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해가지고 전체 총 9개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해서 4 곱하기 2 해가지고 전체 8개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차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 종목, 그리고 또는 이제 시장에서 중요시되는 주요 지수들을 한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그 종목의 시세 감시 기능과 연계를 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오더라도 한눈에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구나, 현재 어떠한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구나, 이런 거를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매트릭스 차트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화면을 또 보여드리면은 매트릭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피 주식, 또 ETF 상품, 또는 코스피 200 선물이나 코스피 200 옵션 같은 그런 파생 상품들도 같이 한 화면에 넣고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매트릭스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제공을 해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법 중에서 보면 뭐 1등주를 보면서 2등주를 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한다고 할 때, 매트릭스 차트의 이제 맨 앞부분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만약에 제일 먼저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두 번째 2등주는 그럼 뭐냐? 그럼 만약에 SK 하이닉스다 그러면은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하이닉스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자, 첫 번째인 삼성전자의 분봉 움직임을 보고 SK 하이닉스를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상당히 좀 쉽게 이 매트릭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 차트를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첫 번째는 매트릭스 차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HTS마다 화면 번호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그 현물 종목 차트 또는 통합 차트, 그런 차트가 있는 그 카테고리에서 보시면은 매트릭스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시할 영역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로로 몇 개를 보여줄 것인가, 다음은 세로를 몇 개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2 곱하기 2 또는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차트마다 어떠한 종목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지수를 보여줄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각각의 그 화면마다 뭐 분봉이면 분봉, 일봉이면 일봉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관심 종목이나 시세 감지기 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HTS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차트를 일단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판 또는 원고지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보고 싶은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 곱하기 3 해가지고 전체 총 9개를 한번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클릭을 해가면서 종목을 설정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관심 종목,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 799번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부터 쭉 내려오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매트릭스 차트에다가 관심 종목 그룹 799번을 불러오기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차트마다 분봉으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은 일봉으로 보여줄 건지, 또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호가를 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또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특히 단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매트릭스 차트를 우리 서울경제의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이제 다 실행을 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설정법,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구성으로 한번 이제 세팅을 해 보시고 조금 더 투자에 좀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본 내용은요, 매트릭스 차트 활용에 대해서 더욱더 또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관심 종목 화면과 좀 연계해서 사용을 하면은 앞으로 있어서 매매하시는데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트릭스 차트 활용법 다시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직접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0692님의 질문입니다. 에스코넥을 매수가 1,950원의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장의 에스코넥 종가 확인하시면 오늘은 2,030원에 마감이 됩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에스코넥은 적정 주가는 3,300원, 현재 0.62로 지금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최근에 상승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금 3월 초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코넥의 추세는요, 지금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고 적정 주가는 3,300원으로 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봉투 선생님과 함께 들어볼게요.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흐름이 강하게 계속 나오면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정리 후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9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5일선 위에서 따라잡았죠. 근데 운이 좋은 겁니다. 단기 흐름이 강하게 나왔어요. 에스코넥은 원래 취업 관련 테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건 수소차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본전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상승을 해야 됩니다. 지금 흐름이 강한 흐름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는 20% 이상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강한 흐름이 지속되면 조금 더 끌고 가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적당히 수익 실현 후에 다시 접근하자는 겁니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본전까지 왔을 때는 일단 단기 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 끝났다. 단기 흐름이 끝나고 조금 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120선 이하까지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본전의 정리가 되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매도가 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을 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흐름이 살아있다면 그냥 가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에스코넥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된 상황이고요. 일단 손절은 본전에 잡으시고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목표가는 20% 이상의 매도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9141님의 질문입니다. 올릭스를 매수가 74,1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올릭스 종가 확인해 보자. 오늘은 61,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추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올릭스는 적정 주가가 16,000원대, 그래서 비교값이 3.66, 약 3배 이상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보면은 최근에 중기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현재는 지금 하락 추세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좀 이제 변동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은 차트상으로 21선 그리고 120일, 60일까지 모두 지금 이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해서 추세를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오늘의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손실 구간이신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봉투 선생님은 올릭스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74,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급등하니까 그때 따라잡은 겁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흐름이 살아있었다고 하면 크게 꺾이지 않고 다시 가야 되는데 약한 흐름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 왔습니다. 더 하락하면은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모가가 36,000원이었습니다. 신규주죠. 그리고 최근에 제약업종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약업종 흐름을 보면은 이제 고점 이후에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업종은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지수가 반등하니까 향후에 따라가는 그 정도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강한 흐름이 나왔었지만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물론 개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제약업종 전체가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렵죠. 그런 면에서는 올릭스가 더 불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본전에 정리할 수 있으면은 최상의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고 더 하락했을 때는 자, 손절 마이너스 20%.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하게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공모가나 최근에 어떤 그 중기적인 추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한 상승보다는 역시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강하게 가기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좀 F확정 확인됐어요. 현재 손실 구간이 좀 크신데요. 반등 시에 본전 매도하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20%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337님의 질문입니다. 세아 베스티르 매수가 21,1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세아 베스트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19,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세아베스틸은 적정 주가는 53,000원대. 뭐 이렇게 보면은 약 0.36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된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 주가의 추세가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약 50% 정도 지금 또 조정을 받은 그런 적정 주가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또 추세를 보면 이미 중기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단기적으로 21선이 깨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 낙폭이 연속해서 지금 4거래일째 지금 낙폭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은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베스트 추세가 지금 단기는 하락 추세 놓여져 있지만 최근에 이 회복을 통해서 추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아베스트이 19,300원의 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시기도 한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D입니다.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입니다. 일단 종목 자체도 그렇고요. 철강금속 업종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강하게 가기는 어려운 흐름이고요. 지수가 약하다면 더 좋지 않겠죠. 철강금속 업종 자체는 전방 산업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건설, 조선. 조선이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금속 업종 자체가 좋을 만한 그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다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도 높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1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이 나오니까 위에서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죠. 아래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위에서 결국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눌림목 그리고 상승하는데도 이 정도에서 따라잡았으면 괜찮았는데요. 어쨌든 위에서 따라잡았다는 것이죠. 상당히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자, 지수가 계속 가주면 이 종목이 조금 더 가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죠. 그런데 기관은 하락할 때도 계속 매수를 했어요. 결국은 자, 손실을 조금 만회하는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고요. 지수가 상승할 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추세적으로 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계속 홀딩하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 10%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미련 없이 손절 10% 후에 관망하시는 게 낫습니다. 업종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후에 관망하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D학점 확인이 됐고요. 지금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고 수익도 10% 대응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779님의 질문이고요. 텔루스를 매수가 1,095원에 비중 5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 텔루스 종가는요. 오늘 8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텔루스는 적정 주가는 800원으로 지금 종가와 적정 주가가 거의 이제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추세를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21선을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텔루스 지금 추세가 좀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적정 주가는 800원입니다. 지금 뭐 소폭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000원대가 깨졌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학점은 F고요. 상승하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는 거죠. 추세적으로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엔터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학렌즈 생산 기업을 인수한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단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좋았는데 2차 전지 관련 사업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그런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갈 만한 어떤 확실한 이슈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09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또 반등하니까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죠. 결국은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마이너스 25%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 홀딩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점 이탈하면은 마이너스 30%가 넘습니다. 비중이 50%죠. 하락하는데 계속 홀딩했을 때는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요. 정리한 후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시고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한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루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F학점 좀 아쉽게 확인이 됐고요. 마이너스 10% 또는 저점 이탈 시 매도에 대한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루스까지 질문을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질문들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내일 이제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투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은 아마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사실 오늘 약세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강한 지수는 일단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코스닥은 하락했어요. 코스닥의 어떤 흐름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스피는 변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반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산술적으로 상승시킨 지수 포인트가 23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코스피는 17포인트 정도 하락했겠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역시 변수가 발생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과연 이 마이크론 관련한 이런 변수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흐름을 만들어주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만 보시면 코스피의 지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보시면은 무난한 흐름이고요. 코스피가 꺾이면 결국 정성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은 어렵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변수 지속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결국 코스피에 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좀 중요하고 역시나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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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